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사랑과 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져도 마음속의 열정과 친밀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의 성은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따뜻하며 삶의 의미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사랑과 친밀감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과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젊음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성생활이 중년과 노년에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단순히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며 동시에 사랑과 정서적 교류의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져도 마음속의 열정과 애정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은 더 깊고 의미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생활은 종종 격렬함과 빠른 열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속도와 강렬함을 즐기지만 그만큼 때로는 감정적인 교감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노년기의 성은 신체적 한계가 조금씩 나타나지만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경험과 깊은 정서적 이해 덕분에 훨씬 더 차분하고 따뜻한 교류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인 능력이 줄어든 자리를 감정적 유대와 애정이 채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를 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성생활을 포기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는 단순히 육체적인 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이자 자신을 젊고 활기차게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적으며 자기 자신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밀감은 반드시 육체적 관계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옹, 손잡기, 눈빛을 나누는 작은 행위들에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성적 친밀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행위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초점이 옮겨가며 두 사람의 유대와 신뢰가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물론 신체적 변화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성은 발기력이 예전만 못하고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나 성욕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의 친밀감을 탐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의 빈도를 줄이는 대신 더 긴 애무나 대화, 스킨십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성을 대하는 태도 역시 성숙해집니다. 젊을 때는 욕망의 해소나 성과에 집착했다면 노년에는 파트너와의 교감,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 함께하는 순간 그 자체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성을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라 삶의 예술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삶의 무게와 경험이 더해진 노년의 성은 단순히 젊은 시절의 대체물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티머시와 나이라는 주제를 정리하자면 성은 나이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의미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젊음의 열정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 대신 인생 경험에서 비롯된 깊은 이해와 애정이 자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 만족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본질적 가치를 일깨워주고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친밀함은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지만 특히 성생활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노년기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조율하는 태도입니다. 우선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40대 후반에서 50대 이후부터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성욕이 줄어들거나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 부족, 흡연, 과도한 음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영향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을 전후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질 건조, 성욕 저하, 그리고 성관계 중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소 호르몬 치료나 질 보습제를 사용하면 건조함을 완화할 수 있고 파트너와의 대화를 통해 관계 방식을 조율하면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는 체력 저하와 회복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성적 반응 시간이 길어지며 흥분 상태에서 절정에 도달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라 단순히 리듬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느긋하게 즐기는 법을 배우면 성생활은 훨씬 더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과 신경계 변화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혈관의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혈류가 감소하면 성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가진 노년층에서 성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경우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교정을 통해 전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성 건강 유지에도 직결됩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뿐 아니라 감정과 심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고 여성 호르몬 감소는 감정 기복이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성욕 자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따라서 운동,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노년기의 생리적 특징은 성생활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조건과 리듬을 의미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성을 즐기기는 어렵지만 다른 접근을 통해 충분히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체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다면 성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중요한 기쁨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와는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며 성적인 반응 역시 변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성생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받아들이고 조율한다면 성생활은 새로운 형태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보통 40대 후반이나 50대 이후부터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성욕이 줄어들거나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이 노화하면서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발기가 유지되지 않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고혈압,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병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생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물이나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라는 큰 전환점을 겪습니다.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성관계 시 불편감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욕이 줄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다행히도 호르몬 대체 요법이나 질 보습제 같은 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파트너와의 대화로 심리적 부담을 줄이면 성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즉,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회복 속도의 차이입니다. 젊었을 때는 성적 반응이 빠르고 강렬했지만 나이가 들면 흥분 상태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절정에 도달하는 과정도 느려집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회복 시간도 길어지는데 이것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새로운 리듬으로 적응하고 즐기는 태도입니다. 혈관과 신경계의 변화도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성기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를 가진 노년층에서 성기능 저하가 흔히 나타납니다. 따라서 성 건강은 전신 건강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호르몬의 변화는 단순히 몸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정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나타날 수 있으며 여성의 경우 호르몬 감소로 불안정한 기분이나 예민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가 성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노년기의 생리적 변화는 성생활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적응과 조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고 강렬하지는 않아도 더 느긋하고 깊이 있는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관리하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성은 여전히 삶의 중요한 즐거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몸과 마음의 조화를 통해 성적 친밀감은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미와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강렬함과 열정 그리고 성적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노년기의 성은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 즉 친밀감과 교류의 예술로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생활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스킨십입니다. 단순히 손을 잡는 행위, 가볍게 어깨를 안아주는 행동, 이마에 입을 맞추는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커다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러한 행위가 성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의 일부로 여겨졌다면 노년에는 그것 자체가 친밀감의 완전한 표현이 됩니다. 파트너와 함께 걸으며 손을 잡는 순간, 긴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이 성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욕망이나 기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리듬이 달라지고 욕구의 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솔직한 대화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편안하다. 이런 방식이 더 좋다. 와 같은 대화는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단단히 다져줍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성생활을 넘어 부부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의 성은 느림의 미학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시간을 충분히 들여 감각을 나누는 과정이 중심이 됩니다. 긴 애무, 천천히 이어지는 포옹과 키스, 그리고 함께하는 호흡은 신체적 기능의 한계를 넘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섬세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성취보다 감정의 깊이를 추구하는 성은 두 사람을 더욱 강하게 연결합니다. 새로운 친밀감의 형태는 또한 삶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것, 저녁 산책을 하며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 혹은 손주들의 사진을 함께 보며 웃는 순간들 속에서도 성적인 친밀감이 이어집니다. 성은 단지 침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따뜻한 교류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기능의 감소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파트너와의 친밀감이 단순히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의 성은 단순히 과거의 젊음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과정입니다. 육체적 열정이 줄어든 자리를 이해와 존중, 애정이 대신 채워줍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친밀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포옹과 대화, 미소와 손길 속에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생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더 따뜻하고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 곁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성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나이는 우리의 몸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사랑과 친밀함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성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더 깊은 언어가 됩니다. 젊음의 열정이 사라진 자리를 이해와 존중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채워줍니다. 노년기의 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또 다른 형태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과 사랑을 더 풍요롭게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